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37회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국가고시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0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31번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31번 문제를 보시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이라고 했네요. 우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연히 매년 해야 되죠. 예, 우리가 빠르면 9월부터 그래서 늦으면 내년 다음에 2년 3년 3월 달까지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시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 더불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파상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접종을 보통 어렸을 때 하는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어렸을 때 1차 접종합니다. 그 이후에는 10년마다 해야 됩니다.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우리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렴구균이 있는데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50에서 64세 미만은 위험군에 대해 폐렴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1회나 2회 정도 접종할 수 있고요. 65세 이상은 1회 접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50에서 64세 이하는 1회 그리고 65세 이상은 1회 정도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그래서 문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32번 보시면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보면 판정회의, 사례회의, 심의회의, 운영회의, 연구회의인데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례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목표를 공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사례회의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원래회의라고 해가지고 원래 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계속 달마다 하는 건데 이건 요양보호사들의 서로 이제 요양을 하면서 발견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장기 요양 기간 시설에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시간은 요양보호사들의 일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개최하는 회의가 원래 회의입니다.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기관 운영이나 인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대한 의견이나 제안 같은 것을 듣는 것도 원래 회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사례회의가 되고요. 그 다음 33번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화상보고, 전화보고, 서면보고, 대면보고, 여기 화상보고가 있는데 여기 또 틀렸죠. 예. 아마도 이것은 구도보고 같네요. 구도보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서면보고가 되겠죠. 예. 여기 뭔가 구도보고로 바꾸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화상보고라든지 전화보고, 구도보고, 대면보고 이런 것들은 말하면서 다 사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서면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34번 보시겠습니다. 34번은 말기 암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두 번째,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은
우리가 19세 이상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라든지 영양분 공급이라든지 물 공급, 산소 같은 단순 공급 같은 것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대상자가 마음이 변해서 변경하거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의료기관하고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셔서 우리가 등록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와 수분물은 계속 공급됩니다. 이게 답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입니다. 3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정이다, 수용이다, 타협이다, 분노다, 우울이라고 했는데 이 퀴블러 로스가 이제 대상자들의 암 환자들의 대상자들의 감정 변화 이제 임종까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단계별로 감정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부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정 단계에서는 암이라는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믿을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 단계는 이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불평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분노를 표현하고 그래서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타협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선택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뭐 하나님한테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이렇게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 단계는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안 하고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울기만 하기도 합니다. 이게 분노 단계고요. 수용은 죽는다는 사실에 체념하고 받아들인 거, 그리고 지쳤다고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도 지쳤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수용이 되겠네요. 그죠? 네, 수용. 이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타협, 4번, 5번. 이게 5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36번은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밥에 국을 말아 먹인다.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그리고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우리 삼키기 쉬운 대상자들은 뭐예요? 신음식 같은 거 자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삼키기 쉬운 자세를 그런 것들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가능한 한 앉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앉을 수 없을 때는 상반신을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국이라든지 물 같은 거 차 등을 축이고 나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계실 때 대상자에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TV 같은 거 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밥에 국을 이건 안 되고요. 떠먹는 유제품 같은 거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고 했는데 과일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실게 되겠죠. 그리고 채소는 신맛이 안 되고 중간에 물을 마시게 아니죠. 식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음식 우리가 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목을 축인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어, 37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한다.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숟가락 끝을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펴본다. 우리 왼쪽 편면이니까 어느 쪽을 밑으로 해야 한다고 했죠? 건강한 쪽. 그러니까 오른쪽을 밑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넘어가는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하는 거 맞고, 그리고 오른쪽을 위로 한 게 아니라 왼쪽을 위로 해서, 그래서 위로 할 때, 왼쪽을 위로 할 때 베개라든지 쿠션을 대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음식을 드시게 할 때는 중간에 말을 걷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을 옆에 대는 건 맞는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넣어줘야 되고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그쪽에서 남아있지는 않는지 구강간호를 식사하시고 나서 구강간호를 해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강간호로 인해서 입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해 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38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고개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알약이 크면은 쪼개서 제공한다.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서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대상자가 심하게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알약 같은 경우는 약 뚜껑에 따르고 그 다음에 다시 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요. 손으로 만진 약 같은 것은 다시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파킨슨 같이 손을 떠시는 분들은 직접 입안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삼키기 쉽게 하고 흡수가 용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충분한 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유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형고를 투여하고 있는 위치와 방향이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 안형고는 어디? 하부 결막낭 어디? 아래쪽이죠. 예, 하부 결막낭 아래쪽에, 그쵸? 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야 된다. 그쵸? 하부 결막낭 위쪽으로, 예, 위쪽으로,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부 결막낭, 하부 결막낭 위쪽에서, 동공이가 아니라,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 네. 그리고 물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중앙에서, 하부 결막낭 위에 중앙에서 아니면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서 해줘야 되죠. 네,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루관을 약간 잠깐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네. 40번 보시면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귀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그 다음에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투약 직후에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약 5분간 누워있게 한다. 그 다음에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 놓는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귀약을 집어넣을 때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편안한 자세로 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면봉으로 귀바퀴와 웨이드를 깨끗하게 닦아주면 됩니다. 귀지를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귀지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귀약 약물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면은 따뜻하게 손으로 쥐고 있거나 아니면 온수에 담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약물은 귀 안쪽으로 잘 흘러가게, 예, 귀 안의 측면에 따라 흘러 들어가게 하고 후 상방, 귀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후 하방이 아니라. 네, 그리고 귀를 투약 직후에 투약하고 나서는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예, 눕게 해서 5분간 눌러주시는 게 좋고, 작은 솜을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네, 그래서 하루 동안이 아니라 20분 동안
또 귀를 느슨하게 끼워 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동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이 귀 안에 측면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요. 그리고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서, 네. 여기서, 오늘은 40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